나이 80대가 되면 이제는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80대 이후부터는 장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이지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서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60대, 70대와 달리 80대 이후에는 왜 그럴까요?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 이 행동들 때문에 더욱 급속 노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에게서는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항들이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늘은 여러 데이터를 통한 8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이 갑작스레 나빠지는 이유를 비롯하여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비결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본 노년의사로 유명한 와다 히데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듣기에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은 80대 이후부터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 80세 이후 여러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들은 정상 범위 내에서도 변동이 큽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변동이 크고 80대 이후에는 더욱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내에 있더라도 알고 보면 심각한 상태일 수 있고, 정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것이라고 전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수치는 단지 숫자일 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약물 복용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낮추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도한 약물 복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80대 이후가 되어서 여러 수치를 정상 범위로 일부러 돌려놓으려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약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간과 신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의사와 상담하여 필수로 먹어야 하는 약들만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우선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 관리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일상생활과 활동성을 제한할 수 있지요. 오히려 수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강박하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좋지 않게 느껴질 때는 꼭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고령자가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 와다 히데키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80대 이후에는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누구나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회복력, 신체 기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지요. 이로 인해 모든 병을 전부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러 병을 치료하게 되면 항생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내성이 생길 수 있지요. 항생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훗날 정말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이 되어 특히 80세가 넘게 되면 이젠 노년의 행복을 정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병과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일상생활과 행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생활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무엇보다 아직 의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병은 많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병이 발병하는데요. 모든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가까운 방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80대 이후에는 대형 병원보다 동네 병원 주치의를 찾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요. 물론 큰 병이고 가끔 가는 것은 대형 병원이 좋지만 내가 만약 자주 가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적으로 동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형 병원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은 오랜 대기 시간으로 인해 피로감과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주치의는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 맞춰 치료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주치의는 환자와 더 긴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특정한 요구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병원에서는 환자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80대 이후에는 진료받을 때는 내가 움직이는 시간과 에너지도 모두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가까운 의사를 찾는 것이 좋을 때가 많지요. 무엇보다 가까운 의사를 찾으면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편리하고 특히 고령의 환자들은 이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자주 가는 병원이 없다면 동네 병원 중에서 가벼운 병일 때 찾아가면 좋은 곳을 한두 곳쯤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8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두 번째로는 병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나머지 잘못된 질병 예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먹는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건강을 위해 먹는 약이나 영양제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먼저 약물 오남용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병이 두려운 나머지 너무 많은 약을 챙겨 먹을 때가 그러한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자연스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갑작스레 약을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합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약 30%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고 하니 건강을 악화시키게 하는 요인 중 상당히 큰 요인이죠. 그런가 하면 영양제 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뼈가 튼튼해지지 못하여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걱정하다 보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도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80세 이상의 노인이 칼슘제를 많이 섭취할 경우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날 위험이 약 50%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을 복용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을 장기 복용한 노인들의 약 70% 이상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지요.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위해 많이 드시는 비타민C 역시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타민C는 내 몸에 맞는 적당량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고용량을 섭취하는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는 것이 좋고, 만약 조금 더 먹고 싶다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을 먹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장 건강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니 행복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과거 우리 문헌에서도 조상님들을 살펴보거나 장수 마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의 일화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도 영양제나 약물에 절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였지요.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를 할 때에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과식을 하는 것보다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식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장수마을의 어르신들을 보면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꾸준히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구독자님 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자주 넘어져서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약 70% 이상이 근감소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근육은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근육의 양과 근력이 모두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은퇴 후 활동량이 적어진 고령자에게 나타나며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의 일환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이 다가올 때에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을 더욱 만들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그만큼 고령자의 근육 손실은 점차 커지며 전체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근육 손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타박상을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이 근육량의 부족과 근력이 감소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육이 없어지면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지고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진탕과 같은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근육은 단순한 운동기관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데요. 면역체계 호르몬 분비는 물론이고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근육 손실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80세, 90세 이상의 고령자 역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이후에도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이유는 장기의 노화입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생리적 변화이지요.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제 기능을 서서히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서서히 고장이 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변화가 단순하게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히 장수하시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장기 기능을 검사해보면 놀랍게도 60대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장기 기능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주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심장 건강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 대부분을 계속해서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만 보내는 80대 노인과 하루에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라도 걷는 등의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장 나이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화불량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식사할 때 음식을 서둘러 삼키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꼭꼭 씹지 않고 빨리 삼키는 식습관은 소화기관 전체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면역력 저하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추운 날씨에 무리하여 일부러 외출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일부러 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돈을 조금 더 벌겠다며 추운 날씨에 외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80세 이후에는 돈보다는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집안에만 앉아 있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추운 날씨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겨울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나 TV를 시청할 때 무언가를 짚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을 하거나 앉아있기보다 서서 보는 방식을 채택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에는 수면의 질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평균 6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깊은 수면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활동 정지도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5번째 요인입니다. 아버지가 넘어질까봐 그냥 하루 종일 계속 누워 계시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침대에만 계셨더니 건강이 더욱 악화되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한하는 현상은 건강을 염려하여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지나친 염려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가 넘어질까봐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서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보호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먼저 긴 시간 누워 있으면 뼈의 밀도가 매달 5% 감소하여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심장의 기능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혈액을 정상적으로 순환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 감소로 우울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우울증도 이제 더 이상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80세 이상의 고령자 부모는 물론 50대, 60대의 자식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00세까지 장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일 5분만 투자해도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웃음 스트레칭입니다. 웃음도 운동이 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루에 15분씩 웃음을 실천하는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약 6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억지로 웃는 것조차 진짜 웃음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것인데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 근육이 이완되어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니 병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중요한 영양소의 분비가 촉진되고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심폐 기능도 크게 향상되며 웃을 때 자연스러운 깊은 호흡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웃음은 여러 뇌 영역을 자극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정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시간이어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정말 걷기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표합니다.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걷기였다고 하는데요. 걸을 때 명상을 하면 더욱 효과는 커집니다. 걷기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깊게 숨을 쉬는 것이죠. 하루 20분 걷기 명상을 실천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약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걷기를 통해 전신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으로 인해 면역력이 50% 가까이 향상되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걷기 역시 치매 위험을 50%가량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걷기를 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을 관찰하면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70% 이상이기에 노인 우울증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엔돌핀 수치가 높아지고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기가 가장 신선하고 상쾌하기 때문에 하루를 에너지 가득하게 시작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5분에서 10분가량 아주 가볍게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한 의욕으로 오래 걷는 것을 시작하면 날이 갈수록 지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면의 질이 높습니다. 잠을 설치거나 부족하게 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자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잠의 질은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수면의 질이 사람의 노화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잔다고 해서 수면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지요.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들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게 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실 텐데요. 치매라는 병에 있어서도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와 세포의 독소 제거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임모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죠. 잠에 들지 못하여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침구의 상태나 조명의 밝기, 수면, 온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포근한 침구를 마련하고 눈이 부셔서 잠에 들지 못하는 조명은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개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사이이며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두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뇌 훈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실 두뇌 훈련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퍼즐을 푸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하지요. 특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뇌의 신경세포 생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새로운 취미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면 시각, 청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게 되며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역시 몸의 기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언어 학습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고령자는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하니 한 번쯤 해볼 만한 취미이지요.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역시 좋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지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물의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게 되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통에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학습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분들이 무심코 넘기는 것인데요. 식사 중 소통을 하는 것이 장수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먹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먹고 대화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함께 먹기만 해도 평균 수명이 약 2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 중 소통은 단순히 말없이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중 즐겁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즐겁게 대화하는 것도 좋겠지요.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은 노인 우울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식사 중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다른 사람과 함께 먹도록 약속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노인센터나 사회복지센터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노는 것도 좋지요. 함께 규칙적으로 식사 일정을 잡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면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인생의 행복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점은 과식이나 과음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먹는 그 자체보다는 즐거운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의 건강도 지키고 노년의 행복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이지요. 80세 이후에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알아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움이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습관은 내 생활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80세 이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행복하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